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10월 13일입니다.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주말을 좀 기대라기보다는 주말을 좀 긴장한 상태에서 열심히 놀았는데 별일이 없었어요? 네, 방송 반응이 시켰나요? 없어. 반응이. 방송 모래시계가 안 돌아갔잖아. 모래시계 돌려야 시작하는 거지. 시작 아직 안 한 줄 알았지. 오랜만에 모래시계가 와가지고 버릇이 안 들었네. 항공모함이 다 들어왔는데. 네, 세 대나 들어왔죠. 네, 포토 타임 딱 갖고. 해상. 역시 우리 예상이 맞네. 사진 찍고. 네. 세대가 한꺼번에 한 샷에 들어오는 게 어렵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작전이라고 하더만.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근데? 드론 띄워서 찍었나? 항공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로 찍지 않았을까요? 그 전투기도 많이 있는데 항공모함에. 그러니까 기자들 보고 포토 타임 딱 했는데 기자들을 그럼 전투기에 태우고 쫙 날면서 자 빨리 찍어. 아니, 그냥 여객길 하나 띄웠나? 모르겠다 그거는. 여객길 하나 띄웠겠다. 비행기에서 기자들 몽땅 했겠죠. 태우고. 네. 아니 그것도 작전이라더만. 이 세대가 근접 항해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요. 그죠? 그래서 그 대열을 한 샷에 들어오는 대열을 딱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전이라고 그러다 그것도. 그 작전의 이유는 목표는 위용을 과시해가지고 적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원래 이번에 뭐 항공모함 세 대가 들어온 것도 예. 사실 제 생각에 그 중에 니미츠함이 네. 되게 꼬랐거든요. 그거 오래됐다고. 되게 30년 넘은 거야. 거의 뭐 털털거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넘기려고. 네. 한국한테? 일본한테. 일본한테? 한국의 이제 경제력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일본한테 평화안보 개정하면 대양 일본으로 나가라 하면서 이제 썩은 거 하나 팔아먹으면. 근데 이번에 한미일 훈련으로는 안 됐잖아요. 원래 한미일 훈련으로 하려다가 아 원래 그 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네. 안 됐어요? 네. 한국의 뭐 반대로 한미 훈련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했다고. 네. 보도가 나오던데. 그럼 일본은 함께 하였으나 이름은 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함께 하진 않은 아예 건가? 함께하지 않은 아니 걸로 이런 이렇게 식인 거요. 됐네. 예를 들면 세 대가 있으면은 한 대가 먼저 동해로 들어와. 네. 그다음에 한 대는 미일 공동훈련을 하고 따로 들어와. 네. 그다음에 여기 와서 한미 공동훈련을 한다는 거지. 아, 네. 그렇게 그런 했다. 방식으로. 네. 뭐. 하나의 훈련인데 그러면 뭐 전반전에 한국이 뛰고 전반전에 일본이 뛰고 후반전에 한국이 떠가지고 나는 같이 뛴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네. 같은 한 데. 경기장에 있었던 적은 없는 거지. 같은 대회인데. 그런 거네. 네. 근데 보니까 무슨 한국 구역이라고 뭐 얘네들이 설정하는 데가 있던데만. 그 작전구역. 작전구역, 네. 한국의 작전구역인데 영해, 영공을 다 포함한다는 거요. 네. 근데 거기에 일본 자위대가 온다는 거 정말 민감한 거지 실제로는. 근데 이미 왔잖아요. 어? 이미 항공 자위대 왔었던 거 아니야? 네, 네, 비행기와 항공자위대인데 이번에 해상자위대도 왔다는 거예요? 해상 자위대 못 들어왔다는 거지. 아.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봐요. 네. 아무래도. 항공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가? 근데 그 항공도 좀 아니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기가 어디서 기사를 봤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까지 들어오진 않고 중간에 이렇게 호위만 하다가 중간에 빠졌다. 뭐 그런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못 찾겠더라. 저도 검색해봤는데 못 찾겠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근데 그 함께 뛰는 거는 거의 사실인 거죠. 그냥 뭐 뒤에서 선수 스포츠 트레이너나 마사지는 전부 다 일본에다 해주고 나가서 뛰는 건 한국이 뛰고 그러면 우리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어디 보고서에 그런 게 있었다더만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이 모든 그 몸빵을 다 해야 된다고. 네, 원래 그거는 그 얘기였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영향이 딸리기 때문에 모든 앞에서 싸우는 거는 한국군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거요. 역량이 딸려서가 아니라 원래 앞에서 싸우는 건 육군이 하는 건데 주한미군 육군이 없잖아요. 아니 그 기본이 미군 입장에서도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군 동격 앞으로 하겠지. 60만 대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가 기본 얘네들의 개념인데 네. 그게 이번에 보도가 되면서 그거 봐라 미국이 한국을 총알바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더라고. 저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 얘기 하던데. 맞아요. 우린 다 죽는 거라고. 죽기 전에 대포를 땡기고 죽느냐, 땡기지 못하고 죽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훈련하는 거다. 우리 형한테 들었는데 5분 견딘다는 건가? 네, 주한미군 올 때까지 버티는 거. 그게 핵심이라 하더만요. 그 이미 그렇게 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군에서도. 그래서 이제 실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미 본토 뭐 이렇게 이 태평양이 완전히 뭐 압수하지 않을 건데 그럼 일본 자체도 전장이지.
그렇죠. 일본은 그 일본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 개념이 필요 없다고 실제로는 제일 타격 의미가 없는 대상이지. 거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항공모함이 세대가 왔다. 왔다가 이제 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일 동안 돌아가네? 그럼 갈 때는 어디로 갈까?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나? 아니면은 저기 일본의 홋카이도랑 그 혼슈섬 사이로 빠져나가나? 아 그렇게 빠져나가면 돌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지? 얘들이? 남쪽으로 다시 빠져야죠. 대한해협. 그러니까 대한해협으로 빠진다. 대한해협으로 빠져야죠. 좁을 텐데 상선이랑 부딪힐 수 있는. 조심해야 돼요. 이지스함도 못 피한다는 그 상선. 예전에 그 필리핀 당선가 처박았다는 그 이지스함처럼. 자, 그렇게 일단 위용을 가시했어요. 근데 뭐 큰 북측의 대응은 없었네요. 요즘 계속 북측은 대응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무대응? 물론 이제 그 성명이나 이런 걸로는 계속 대응하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 또 뭐 왔다 갔는데 뭐 전쟁을 부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성명들은 계속 전쟁 나오는데 상인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물리적 대응은 없죠 아직.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지금 명분 쌓기로 간다니까요. 내지는 물증 현장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먼저 침범했다 이런 거. 네, 먼저 침범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고 있으면 더 긴장되잖아요. 아, 맞아야 되는데 맞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때리지? 불안하게. 아니면 또 그런 경기 있잖아요. 왜 그 모래로 이제 탑을 쌓아놓고 뭐지 그 깃발 꽂아놓고 네네. 모래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좀 더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예전의 훈련보다는 좀 더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미국과 아니 한국과 일본이 통제가 되지. 그러면 트럼프는 조금씩 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미 북은 다 얘기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영해 근처만 오더라도 격추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근처에 갔을 때 때려버리면 진짜 할 말로 아무튼 아니 예전에 뭐 북의 그 그 군사 전략을 딱 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최대한 들어오게 해놓고 골짜기 안으로 최대한 이렇게 막 유인을 해가지고 끝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막 호위 선멸? 기습전하고 막 그래요? 그런 방식이던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네. 네. 북의 군사 전략? 네. 북의 군사 전략 어떻게 보지? 이상한데? 이상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북한이 독립운동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북의 군사 전략, 유격전이지. 유격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막 맞으려고 몸에 힘 주잖아. 힘 딱 주고 이제 기다리잖아. 근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아 이게 힘을 빼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힘 주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잡다니까 이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요즘에 그 이 동부가 순방을 하면서 톤다운 좀 이렇게 약간 강경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게 역력했다는 거요. 그게 이제 주류 언론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네.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역할을 잘 해가지고 트럼프의 입에서 전쟁 발언이 안 나왔다. 그렇죠. 그걸 못 나오겠다. 아우, 성과다. 우리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 왔을 때부터 네. 일본에서부터 톤다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베의 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동부가 전반 기조를 잡아줬다니까. 나 내일 모레 문재인 만나지 이래가지고 사람이 착해졌다니까. 아 그리고 이제 만난 후에도 그 여파가 남아가지고 중국에 가서도 톤다운하고 동부가 기조를 짜줬다니까 야. 우리 대통령께서. 엄청나다. 근데 최근에는 또 무슨 트위터 어젠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네. 언젠가는 뭐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다. 인생에는 기이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뭐한 이게 이 사람이 좀 그런 발언을 즐기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분석이 난무한 발언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보이는 행태는 그런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가 뭔 말하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동부가 순방하면서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격한 발언이 안 나온 거지. 사실 되게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간 거거든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거의 악마화하고 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쉽게 말해서 뒷담화 열심히 까놓고 앞에 갖고 난 너랑 친구 되고 싶은데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 예전에 9월 21일에 김정은 위원장 성명을 보면 그 성명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하나로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체제에 대한 완전한 파멸 이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트럼프의 내용들을 보면 북한 체제는 엄청나게 악마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걸 이제 따로 분리시키려는 그런 건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막 내용상에 보면 근데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일체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쭉 나간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전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로 별개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시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트럼프의 이 뭐랄까 트위터 정치 그 발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얘는 계속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친구 되고 싶은데라고 해놓고 한국맘 세척 들여보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기본은 미국 자체의 기본 목적이 뭔가 그리고 지금 처지가 어떤가. 그래서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어떻게 교란시키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더라고. 트럼프는 원래 그 예전에 북에서도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땅덩어리 투전질로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라고. 부동산 재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래가 포커페이스로 자기의 이 심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뒤에서 이제 홀라당 해먹는 게 트럼프의 기본 기질이잖아요. 삶이 그랬지. 네. 그러면 지금 트윗을 날리고 있는 것도 일종의 트럼프의 포커페이스일 수 있다. 그 사람의 본심은 뭘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난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본심은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본심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얼굴을 보고는 본심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톤 다운 됐다, 톤 업 됐다라고 하는데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그게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계략에 말리는 걸 수 있다 이런 거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 뭐요? 현혹되지 마라. 그 영화 대사요. 무슨 어디 영화에 나오는데요? 뭐지? 아마 뒤져보면 곡성. 그런 대사. 곡성. 무엇이 죽은지도 모르면서. 야, 곡성을 안 봐가지고 뭐야 할 말이 없네. 안 봤어요. 곡성 재밌어요. 또 우리 가문이 또 주연을 해가지고. 왜? 곽돈. 곽돈.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가 이번에 와서 톤 다운한 걸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게 한국 정부가 톤 다운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먹혔다. 그래서 톤 다운 해주는 대신에 무기를 팔아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톤 다운 해주고 무기 팔아먹고 한국은 무기를 사주는 대신에 톤 다운 시켰다. 한마디 평화를 시켰다. 네, 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무기 팔아먹은 거는 팩트인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야 원래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오바마 정부를 공격할 때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IS 거점을 공격하기 전에 오바마가 계속 이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를 넉 달 동안 떠들었다는 거예요. 미리 광고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공격하니까 애들이 다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전쟁 안 할 것처럼 대화할 것처럼 해놓고 기습 공격해야 그게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 놈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원래 방식 아니에요, 그게?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런 방식 쓰죠. 오바마만 멍청한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멍청한 대통령이 오바마였다. 트럼프가 똑똑하네.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나도 공격할 거야. 응? 트럼프 와드스쿨. 공격할 거야 해놓고 공격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안 할 것처럼 해놓고 기습 공격해야 효과가 제일 큰데. 그래서 트럼프가 왠지 톤 다운하고 이런 게 좋은 징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네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긴장을 늦출 수 없구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네.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정말로 위험할 때는 상대가 대화를 제의할 때 매우 이제 싸움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화를 제의하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헷갈리지. 쟤 무슨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제일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죠. 결론은 트럼프의 트윗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 미국이 바라는 건 현재 북한 체제의 붕괴 아닌가? 그렇죠. 죽어나 깨나.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지 시진핑을 완전히 틀어잡을 수가 있고 중국의 코앞에다가 군사를 들이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체제를 왜 붕괴시켜야 되냐면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면 지금의 정전 체제의 그늘 속에서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북한 밑에서 북한이 전면화 시켜놓고 일종의 순망치 아닌 거지.
북한이 앞에서 미국과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너는 싸워라 미국하고 나는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거 아닌가? 적당히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그 명분을 쌓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2050년에는 내가 미국을 꺾고 패권국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빨리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다시 한번 내가 1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단순히 트윗에서 어떤 말을 날리느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일일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무기 팔아먹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거고 전쟁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다. 이게 트럼프 동북아 순방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부산물이긴 하지. 네. 그런 성과를 스스로는 가져갔는데 근본은 또 있단 말이지. 동북아 순방의 목적 자체가. 이게 되는 거죠. 평화로운 지역에다가 무기를 많이 팔아먹으면 이건 장사성이 되는 거예요. 한탕 제대로 탱기는 거지. 근데 교전 지역에 매우 위험한 지역에다가 무기를 잔뜩 팔아먹는 거는 이건 단순히 장사성을 뛰어넘는 거죠. 장사 플러스 전쟁 준비.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지나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전쟁 발언을 막았다. 무기를 구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막말을 하는 것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것 자체도 착각이구만. 그죠? 미국의 전략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략이지 뭐. 네. 미국의 전략이죠. 요청한다고 그거를 톤다운 해줘.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 봤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지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나? 네. 미국이 전부 다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데 따라 가지고 문재인 정부 입지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럽의 G20 회담이었죠. G20 회담 갔다 오고 나서 아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또 결국은 또 한미 동맹이네. 그래서 운전대를 지었지만 리모트 컨트롤. 아 그런 거군요. 네. 아니면 그 운전 면허 시험장에 있는 그 차량일 수도 있어요. 옆에 이제 그 교관이 브레이크를 다 밟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요. 오늘 동북아 외교 전반을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러 회담이 깨졌다고? 아니 깨진 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가? 네. 근데 할지도 모른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죠. 네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르 근데 회담? 하긴 했어요. 접촉한 거예요, 접촉. 인사하면서 잠깐. 네, 이제 기념 촬영 하잖아요. 정상회담 끝나고 기념 촬영하는 자리 잡고 그 있는 자리에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담소를 나눴다. 그것도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나? 아무튼 그 짧은 담소를 나눈 다음에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 박근혜의 전철을 계속 밟고 있다니까요. 네. 예전에 박근혜 복도에서 오바마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해놓고 그거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해. 트럼프가 하는 게 왠지 박근혜를 따라가는 게 느낌이 탄핵이야 이런. 내년쯤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 내년, 네 아마 내년. 아무튼 이번 미러 공동 성명에는 원래 이제 북에서는 북한 문제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들어가고 시리아 문제만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러 사이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 자체가 지금 뭔가 그 반북 전선을 꾸리려고 반북 전선을 꾸리려고 열심히 이제 다니는데 크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게 자체 군사력을 과시하는 형식으로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고 또 트윗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평화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 이런 한 가지 얘기로 주목할 거는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나 바로 촉발되는 갈등 구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관리는 돼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급박하게 기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빵 때렸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곧바로 참전하면서 미국과 세계 대전으로 비화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중국 러시아 제대로 단도를 해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위험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반북 전선으로는 못 그려들어도 어쨌든 관리 통제할 수 정도는 정리해놨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그건 뭐 따로 더 분석을 해보는 거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행각, 트럼프의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주로 한 거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